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2일자 64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L 차트 보실까요? CL 차트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92.93 저항선 딱 맞춰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물론 이제 몇 틱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바로 그 월요일 날 조금 올라갔다가 바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 더 낙폭을 쭉 밑으로 내려와서 이 두 트레이딩 트렌드 라인, 여기 어퍼 트렌드 라인,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진 어퍼 트렌드 라인에 딱 맞아서 여기서 지지받고 살짝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쭉 빠져서 다운 트렌드 채널에 딱 맞춰서 세틀 다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에 CPI 발표 때문에 조금 올랐죠. CPI 발표되고 나서 달러 인덱스 빠지고 달러 인덱스 빠지는 영향을 받아서 오일 값이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어퍼 트렌드 라인과 다운 트렌드 라인 겹치는 이 지점에서 87.01 저항선까지 해서 3개가 한꺼번에 저항을 받는 그런 라인이라서 도지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역시 다운 트렌드 채널에 어퍼 리밋에 걸쳐 있고 85.41 라인까지 걸쳐 있고 여기서 또 지지를 이중으로 봤기 때문에 도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더 낙폭을 확대하나 했더니 금요일에 중국발 코비드 관련 그 규제들을 완화한다는 뉴스로 이제 쭉 뻗어 올라가다가 결국은 화요일에 작용했던 이 어퍼 트렌드 라인에 결국은 걸쳤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내려왔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5분 봉을 한번 볼까요? 15분 봉을 보시면 이 라인이 그 라인인데 사실은 이 라인이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그 일봉에서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 라인에 해당하는 게 90.09, 90.1 정도죠. 그래서 여기서 15분봉에서 보시면 90. 여기 있습니다. 90.09까지 딱 찍고 바로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90에서 90이나 90.10 정도에서 되고, 제가 여기에 됐을 때 다른 트레이더 분이랑 이제 톡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트레이더 분이 여기서 어디가 저항선이 될까를 이제 농담 반 제가 물어보셔서 저는 이제 90.10이라고 딱 얘기를 안 하고 좀 더 모멘텀이 있다면 조금 더 올라가서 한 90.20이나 2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저항받고 내릴 확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그냥 너무 정확하게 90.09에서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항받고 쭉 내려오고 여기서 90달러대에서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하셔서 거기서 숏 포지션 잡은 다음에 어느쯤까지 내려올까를 같이 얘기하다가 이게 그 낙폭이 계속 더 내려가서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 장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쭉 내려와서 세틀다운 다 될 시간, 그러니까 영국 시간으로는 7시 30분쯤에 여기서 숏 잡은 사람들이 청산을 세틀다운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세틀다운 할 때 팔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서 숏 잡은 사람들이 숏 커버해서 바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세틀다운 할 때쯤 돼가지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7시 30분 88.96에 세틀다운을 했는데 83.96이면 여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세틀다운 하려고 15분 만에 세틀다운 하는 그 롱으로 쇼커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여기서 89.96까지 올라가서 세틀다운 되고, 뭐 그 이후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저항을 받아서 숏 포지션 잡아서 내려오시더라도 어느 정도 돼서 세틀다운 시간에 맞으면, 특히나 금요일 날은 더하죠. 세틀다운 때는 포지션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숏 포지션 잡고 포지션 정리할 때쯤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조금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포지션 정리를 미리미리 하셔야지, 괜히 오래 들고 있다가 세틀다운 타이밍까지 가게 되면 손해를 보실 확률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트레이딩 하면서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전망을 보면 이번에 오피셜하게 중국에서 나온 그 코비드 관련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오일 디맨드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서방에서 오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오일 트레이더들이나 뭐 지금 오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중국이 규제를 풀면 바로 디맨드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 관련 회사에 몸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 분위기를 보면은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의 익스펙테이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보다 트레이더들이나 인베스터들의 익스펙테이션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죠. 하지만 조만간 또 어떻게 되죠?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뉴스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디만드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올 거고, 또한 오늘자 또 중국 내에서 그 에너지 발전 관련된 오피셜한 발표가 중동 석유에 대한 디맨드가 좀 빠질 것이다 라는 발표도 나왔어요. 그런 뉴스들이 나왔는데도 안 빠집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올라가는 이슈에는 잘 반응하고 내려오는 이슈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다가 그냥 뭐 특별한 뉴스 없는 날 포지션 맞추려고 쭉쭉 다시 빠지다가 또 이슈 있으면 다시 뿅 하고 올라가고, 거기에 나쁜 뉴스 나와도 안 내려가다가 또 잠잠하면은 아무 이유도 없이 쭉쭉쭉 내려오고, 오일 관련해서 제가 무슨 글을 쓸 수가 없는 무슨 컬럼 같은 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테크니컬 이슈 정도만 정리를 해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니컬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롱텀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 트레이딩으로 하셔서 뭔가 프로핏을 얻으셔야 되는 그런 마켓 컨디션, 마켓 인바이런먼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나고 뭐 중국 코비드 완화되고 이러면은 마켓이 많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물에서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생션은 풀리지 않습니다. 러시아 에너지에 관한 생션을 니네 전쟁 끝났어, 우리 풀어줄게 하지 않을 거예요, 결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오일에 대한 규제는 계속 될 거고, 그게 오일에 절대 호재가 될 수 없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났다고 러시아 오일 물량이 막 들어와서 가격이 떨어진다? 절대 아니죠. 게다가 리세션 내년에 뭐 오늘 영국 같은 경우에 GDP가 처음으로 네거티브를 기록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면서 최초의 오피셜한 리세션이 시작된 국가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오는데, 여러 가지 리세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내년 초에는 데피니트리 리세션에 들어갈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일도 그런 거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데 실제는 조금만한 루머만 있으면 팍 올랐다가 팍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다운 트렌드는 유지를 하고 있죠. 여기도 다시 여기 리미트까지 도달했고 다시 올랐지만 여기에 있는 어퍼 트렌드 라인 정확하게 저항을 받았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지지도 받고 하다가 그 다음날 다시 빠졌지만 여기서도 정확하게 지지받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아서 내려왔으면 월요일에 무슨 특별한 다른 이슈들이 없고 지금 금요일날 발표된 중국의 코비드 완화 정책 이상의 어떤 다른 완화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내년 초까지 적어도 아마 내년 3월에 정도 되면은 뭐 풀린다 뭐 이런 루머들도 있는데 그것도 신뢰할 수 있는 루머들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일은 이제 당분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나마 기대를 했었던 중국 이슈에 뭐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와서 다시 빠지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다시 다음 주에는 쪽 다운 트렌드 채널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그 그린 김에 여기에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 몇 개 지울게요. 일부러 같이 지우려고 안 지웠는데 이게 지금 너무 가파른 다운 트렌드 라인이죠. 이걸 지웁니다. 필요가 없죠. 아무리 이쪽으로 더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는 이게 닿으려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프라이스 레벨 같은 경우에서 뭐 이런 데서 조그맣게 작용을 했지만 크게 작용한 적이 별로 없고 여기서도 하나 작용을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그대로 놔둬도 되겠네요. 여기서 작용을 한번 했고 이 작용된 것들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될 테니까 이 위에 있는 이 87.01 라인 87.01 라인 여기서 1, 2, 3 3개가 겹쳐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랑 어퍼 트렌드 라인 얘네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얘는 여기서도 이제 더 이상 크게 컨펌된 게 없으니까 지웁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지우는 것도 스킬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지워야 되는지를 보시면서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멀리서 온 여기서 왔군요. 여기서 온 이 프라이스 레벨은 이 다운 트렌드 채널에 영향을 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도 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중 저항 받으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다고 해도 여기서 이중 저항 받고 다시 되튕겨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이 트렌드 라인이랑 이 프라이스 레벨이 살아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내려오는 거 올라가는 거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크게 다운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살려놓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쪽으로 더 멀리 벌어지면은 얘도 지워야 되고 얘도 지워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뭐 다음에 와서 지우자. 여기서 저장을 하고 그래서 CL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들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고 이런 프라이스 레벨들이 잘 맞는다는 거.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보라고 주장을 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로 넘어갈게요. 시연은 여기까지 하고 ES로 넘어가면 네, ES 쪽쪽 뭐 지울 거 먼저 지워볼까요? 얘 같은 경우 얘 지워야 되죠? 지우고 그 다음에 다른 프라이스 레벨들 이 프라이스 레벨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크게 작용들을 안 했죠? 지나오면서 여기 있는 이 프라이스 레벨은 여기에서 정확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살려놔야 되고 얘도 아직 여기까지 내려와서 검증이 안 됐다기보다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그런 프라이스 레벨이니까 살려두고 얘네들도 일단은 살려둡니다. 여기에서 저항을 했죠 일단. 그리고 여기에서 하지 않았어도 여기에 있는 모멘텀들이 너무 커서 그렇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이 두 개 뚫린 거는 일단 놔둘 필요가 있어 보이죠. 이제 내려올 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어퍼 트렌드 라인 그렸을 때 여기에 목요일 CPI 때문에 확 튀어 올랐었던 게 여기 3,950하고 이 어퍼 트렌드 라인 이 근처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레벨은 깨졌지만, 그리고 금요일에도 더 올랐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랐을 때 이 빠질 때 여기서 정확히 지지를 받았죠. 정확하게. 그리고 아직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다는 거. 그래서 더 오르려면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올라가다가 이쯤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이 트렌드 라인 자체가 따라 올라가지 못하고 어떤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서 바로 빠져 내려오는. 하지만 3,950도 뚫릴지 안 뚫릴지 봐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일단 여기선 그렇게 볼 수 있고,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올랐고 화요일 날 올랐지만 다시 수요일에 빠져 내려왔었죠. 그리고 이제 CPI 때문에 이제 그 수요일은 CPI를 대비해서 빠졌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 트렌드 라인에 계속 걸쳐 있다가 심지어 CPI에 걸치는 날도 여기에 걸려 있다가 여기서 컨펌 됐다고 보시는 거 맞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일단 금요일에 이미 이제 슬슬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다고 보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큰 어떤 이슈가 없는 한 일단은 3,950대까지는 다시 빠져서 내려올 확률이 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랠리를 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네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느낌이라는 것은 이런 테크니컬한 트렌드를 봤을 때의 느낌이지 제 그냥 무슨 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ES는 이 정도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죠. 여기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그렸는데, 지난번에는 위에를 0으로 놓고 아래를 1로 놓은 상태에서 얼만큼 튀어 오르느냐 해서 여기 있는 게 이제 50까지 올라왔느냐, 61.8 라인을 올라왔느냐, 이제 이거 봤는데, 이제 뒤집어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0으로 놓고 여기를 1로 놓고 이제 어디까지 튀어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61.8 라인까지 올라갈 것이냐를 이제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와 어저께, 어제 여기서 이제 쭉 올라오면서 어디까지 갈 거냐를 봤을 때 61.8% 선이 어디냐를 본 거죠. 거의 거기까지 도달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올라가는 점이 50대에서 저항을 받았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를 0으로 놓고 여기를 1로 놓는 피보나치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놓고 봤지.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내려가는 걸 봤으니까. 하지만 이제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뒤집어서 보면 61.8 라인이 여기다. 그래서 이 61.8 라인에 도달해서 이제 튕겼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오는 쪽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라고 저 스스로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도 뭐 거의 ES랑 비슷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다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계속 저항받고 내려오고 저항받고 내려오고 두 번이나 했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모멘텀이 세서 일단 벗어났습니다. 다운 트렌드 채널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다운 트렌드 채널 벗어난 게 컨펌이 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올라가서 다시 되튕겨 나올 확률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뭐 다운 트렌드 라인 아직 안 그렸지만 최소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있는 데까지, 그리고 12,262 여기까지도 지금 스트롱하게 잡혀 있는 프라이스 레벨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저항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여기는 룸이 넓지만, ES가 저항을 심하게 받는 그림을 보여줬고, NQ가 같이 따라 올라간다고 해도 ES가 저항을 받아서 내려오면은 NQ도 코렐레이트 돼서 이쯤에서 저항받고 내려올 확률이 더 커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목요일 날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 오른 그 길이 자체가 다르죠.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다르죠. 그래서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작다는 얘기는 일단 쭉 솟아오른 이후에 볼라틸리티가 작아지면 그 다음에 조정을 이런 식으로 받겠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보시면 쭉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쭉 올라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네요. 쭉 치고 올라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도진하고 빠졌죠. 여기도 지금 도지까지는 아니지만 니들이 긴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더라도 아마 월요일 화요일쯤에는 조정을 좀 받을 확률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말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뭐 NQ는 이 정도 하고, 뭐 다른 다운 트렌드 라인 버릴 거 이 정도, 얘네들 이런 것들 버릴 거 얘네들 버려도 되겠죠? 버린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이고, 딜리트. 여기도 이제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쭉 내려갔었던 거가 있으니까 아직 얘네들은 뭐 필요 없을 것 같죠? 얘도 지우고, 이 정도 다운 트렌드 라인은 놔둬도 되겠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여기에 걸쳐서 1, 2, 3 조정받은 거니까 여기에서 조금 어저스트먼트가 있을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일단 얘를 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채널 다음 주에는 다시 더 익스텐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여기에 두 개의 저항선 지지선 있고 위에 저항선은 아직 멀리 있지만 여기에 ES 코릴레이션 저항선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인지는 이전 동영상 보시면 알 텐데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어떤 저항선이 없어 보여도 ES에서 큰 저항선을 만나면 그것과 코릴레이티드 돼서 아무 무주 공산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ES랑 NQ는 같이 봐주고, 어느 한쪽에 굉장히 큰 그리고 강력한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만나면 반등이나 반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조정받고 다시 저항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빠져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은 큰 일이 있었죠. FTX라는 익스체인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 문제가 알려진 게 사실은 그런 일이 일요일에 벌어지고 월요일에 벌어졌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알려진 게 이제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쭉 빠졌죠. 한 방에 쭉 빠졌는데 처음에는 내려가는 그 속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러다가 16,000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6,000이 안 깨지고 살아남아서 다시 튀어 올랐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FTX 문제가 좀 해결될 여지가 있구나라고 루머들이 되면서 이제 다시 반등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이 알려지면서 더 빠져서 16,000이 결국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16,000이 깨졌다가 또 어떤 수습 방안 있네 없네 얘기 나오고, 루머가 뭐 이제 이런 관련된 루머들이 엄청나게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빠져 올라가서 18,000대를 넘어갔다가 결국은 다시 17,610일 있는 이 프라이스 레벨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갔다가 여기서 조정받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쭉 빠졌다가 올라가는, 여기 파란색으로 된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그린 프라이스 레벨입니다. 근데 이 프라이스 레벨 두 개를 새로 그렸는데 이 프라이스 레벨이 어디서 왔냐면, 보시다시피 이게 어디예요? 2020년 11월이고 얘는 어디? 2019년 6월입니다. 정말 옛날에 그 비트코인의 세계에서는 옛날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볼라틸리티가 없었던 시절에 있던 프라이스 레벨들, 전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저점들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뭐 다른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라도 일단 그려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저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래도 계속 끝까지 남겨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어느새 가까이 왔죠. 그래서 보시면 자꾸 올려주면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그 프라이스 레벨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 트렌드 라인이 어떤 지지선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지지선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얘네들은 좀 오버하긴 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얘랑 얘 정도까지는 일단은 놔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여기 있는 다운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니들은 길지만 여기에서 영향을 주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죠. 금요일 일장은. 지금 계속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15분 봉 한번 볼게요. 그렇게 올라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쭉 빠져서 여기에서 걸려서 올라가고 다시 여기서 저항받고 올라가고, 제가 전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전저점이 굉장히 멀리서 온 전저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도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전저점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뭐 여기 지금 전저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또 저항받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지지받고 또 올라가죠. 그리고 뚫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받고 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쭉 다시 치고 올라갔는데 여기 있는 프라이스 레벨에서 또 저항받고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다시 쭉 빠지고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쭉 빠져서 여기서 다시 저항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은 거죠. 지지를 받아서 다시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리퀴디티가 부족한데 그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프로핏을 하려는 세력들과 청산하고 나간 사람들과 뭐 아주 정신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제너럴한 얘기 좀 이따 할 텐데, 근데 일단 트레이딩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볼라틸리티 자체는 이더리움이 더 심하게 지금 가격 폭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받아서 FTX 코인이 지금 잠깐 보면 이게 데일리 차트인데 잠깐 보여드리면 데일리 차트인데 여기서 화수목금인데 지금 2달러 선에서 살짝 저항을 받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지금 2달러에서 다 지지를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2달러가 무너져서 1달러까지 가는 것도 어떻게 되면은 괜찮다고 하는데 1달러가 무너지면 이제 그걸로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FTX 토큰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일단 모니터링을 하시고, FTX 토큰이 완전히 무너지면 또 한 번 리밸류에이션, 밸류를 다시 정하는, 다른 토큰들, 다른 코인들의 리밸류에이션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그 플랜이라고 하기도 참 애매한데 그런 식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코인 시장이 지금 어떤 시장이, 뭐 FTX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FTX 익스체인지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익스체인지에서 리퀴디티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익스체인지 자체 내부의 문제들이 있다고 이제 뭐 알려지고 있는데, 그냥 넓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 크립토 인더스트리 자체가 리퀴디티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고, 돈이 움직여야지 거기서 이제 뭐 잃는 사람, 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텐데, 트레이딩 자체가 그렇게 리퀴디티가 많이 없어서 트레이딩 자체가 그렇게 전처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익스체인지들의 수익 문제 이런 것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돈을 빌려와서 거기다가 리퀴디티를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런 뎁트를 충분히 그 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수익을 못 내서 못 갚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익스체인지들도 많이 중소 익스체인지들에서 생기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채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중이고 이제 그런 게 하나씩 뻥뻥 터져버리면 이번에 FTX 코인처럼 그런 그 커런시들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런 커런시들이 갑자기 확 빠지면서 밸류를 잃어버리니까 그거에 맞춰져 있었던 다른 멀쩡한 코인들도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신뢰를 잃고 또 그 다음 다른 코인이 또 비슷한 일이 벌려져서 또 신뢰를 잃고 이러면서 점점 있던 돈이 나가기만 하고 다른 데에서 다시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공멸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아보려고 이번에 FTX 코인까지 이렇게 돼서 더 계속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리밸류에이션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같았으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완전히 FTX 코인 토큰 확 빠져버리면서 그냥 상황 종료되고 다시 리밸류에이션 되고 뭐 그랬을 텐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FTX 토큰을 살려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 또 그 인더스트리 내에 있는 분들끼리 손발도 잘 안 맞고 얘기도 다 다르고 뭐 루머는 루머대로 퍼지고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주말 지나서 다음 주에는 뭔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결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큰 트레이딩 하시는 크립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뭐 어떤 사람들은 빨리 먼저 도망가는 게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뭐 다 각자 개인 사정들이 있겠죠. 그렇게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힘내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힘내시고 뭐 그래도 또뭐 좋은 날도 있지 않을까. 가능하면 손해를 좀 덜 보시는 방향으로 좀 한 발 물러나 계시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좀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손해를 줄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프레딕션 할 게 없죠. 저도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하지만 저항선은 여기였고 지지선은 여기였다. 뭐 이 정도밖에 말씀드리고 없죠. 이것도 지지선이고.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돼서 다시 튀어 올라가는데 이 안에서 지금 17,611이랑 16,592랑 이 안에서만 움직인다? 절대 아니죠. 지금 이거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확 쏠리느냐로 움직이는 마켓이니까 그런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제 강의죠. 제가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들어가서 한번 강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이렇고요. 신청 링크는 여기 네이버 폼으로 들어가서 신청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그 계좌 정보로 참가비 내주시면 제가 확인 메시지 보내드리고 정확하게 어디에서 하는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고 아직 자리가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한 2배 이상 되는 장소가 섭외되는 바람에 자리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제가 주말 동안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인지 뭐라고 그래야 되죠? 광고 동영상을 하나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 동영상을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시고 거기서 바로 그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예, 또 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가능한 다음엔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